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위험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영상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면서 한 이틀 정도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도 좋지는 않지만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영상이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퇴임을 앞둔 이주환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기자간담회에서 이주환 총재는 최근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 불균형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은 경제 주체들의 금융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훗날 국가 경제적으로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며 적기 인상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차기한국은행 총재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죠. 자, 이 기사의 댓글이 그렇게 좋은 반응은 별로 없었어요. 왜? 이주환 총재가 현재 늘어난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에 좀 적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실제 이렇게 차기 한국은행 총재한테 부담을 줄 거면 2월 달에 먼저 올렸어야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과 이주환 총재의 연관성 없을까요? 있겠죠. 부동산 시장 회복부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까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5%란 기준금리에서 0.5%까지 낮추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은 팽창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죠. 야, 부동산 가격은 금리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반론을 드리면 딱 하나예요. 보세요. 이주환 총재 임기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딱 떨어졌을 때는요,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가 다시 낮아지면서 주택가격이 재급등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이죠. 자산 가격을 이야기할 때 특히 부동산에서는요, 금리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과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도 좀 대립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요, 굉장히 매파적인 인물이었어요. 왜? 이 시기에 유럽 재정 위기를 비롯한 각종 위기상으로 저물가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금리를 낮추지 않았어요. 왜? 저금리 정책은요, 버블 등의 부작용을 부른다는 이유였기 때문이죠. 실제 이 시기에 대한민국 가계부채 비율이 80% 수준으로 낮지가 않았어요. 여기서 금리를 더 낮추게 될 경우에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더군요. 하지만 이주환 총재는요, 저금리 정책으로 경기 부양 필요성을 강조시켰다는 거죠. 한마디로 더 시장 친화적인 통화 정책을 세웠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요, 누가 맞냐? 저는 김중수 총재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기 사이클은요, 자체적으로 통화정책 변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경기 사이클을 같이 따라가는 흐름이라는 부분이죠. 전 세계적으로 수출 시장이 호조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대한민국 경제는 좋아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김중수 총재의 이야기처럼 함부로 저금리 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건 안 됐다는 부분이죠. 그것이 부작용만 있고 실제 큰 효과는 발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김중수 총재가 우려했던 부작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급등한 가계부채의 저금리 정책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2014년 7월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5%, 이때도 낮지는 않았는데 현재는 106%까지 올라갔죠. 자, 그런데 이 시기에 2014년 전후로 해서 주요 국가의 가계부채 비율이 좀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대한민국만 크게 늘어났다는 것, 이런 통화정책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주택가격 역시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KB부동산 서울아파트 PIR 지수 기준으로 7.5였어요. 2014년에. 한 푼도 쓰지 않고 7.5년 동안 돈 모으면 서울에 아파트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20.1, 20년을 모아야 서울 아파트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 버블이 커졌다는 부분입니다. 자, 차기한국은행 총재는 이창용 IMF 국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인 측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창용 국장을 지명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은 우리 협의한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일단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제가 볼 때는 이주환 총재보다는 더 매파적일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영상 저희가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준금리는요, 이제 한국은행 총재 손을 떠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한국은행 총재가 매파든 비수기적이든 어쩔 수 없이 올리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자, 제롬 파월 의장이요.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필요에 따라 중립금리 수준을 넘는 단호한 긴축 조치를 취한다고 밝힌 거예요. 자, 중립금리란 기본적으로 완화적이지도 않고 긴축적이지도 않는 이론상의 적정 수준인데 미국에서는 한 2.5%로 잡고 있고 대한민국은 1.75%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지난 점도표상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연말에 1.9%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남은 6차례 FOMC에서 한 번씩 올리면은 미국의 금리가 2% 수준이 되면서 마감이 돼요. 그런데 0.25%포인트씩이 아니라 0.5%포인트씩 올릴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기하다 보니까 두 차례 정도는 0.5%포인트 올려서 올해 연말에 2.5%로 맞추겠구나. 그리고 내년에 금리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네. 이런 전망이 가능해진 거죠.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전망한 경로를 보면요. 5월달과 6월달에 0.5%포인트씩 금리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 기준금리 2.5% 맞추고요. 내년의 기준금리가 3.25%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엔 3차례를 더 올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3차례 올릴 때 하반기 때 올리겠습니까? 내년 상반기 때 올리겠죠. 대한민국 기준금리 역시 연동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올 연말에 대한민국 2%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내년 금리 전망에서는 언론이 많이 안 다루고 있어요. 자, 다른 전망은 알 수 없지만 미국 금리 전망만 보면은요. 내년에 한국 기준금리는 2.5%까지 가능합니다. 왜? 미국에서 3.25%를 맞췄기 때문에 최소한 2.5%까지는 맞춰야 돼요. 약간 더 매파적으로 접근하면 2.7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5%가 되잖아요. 예금금리가 2.8에서 2.9%가 되고요. 대출금리는 4.5%가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0.5% 기준금리에서 맞춰진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이 완전히 다시 설정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야, 갭 투자자들은 대출을 안 받아서 집을 사 상관없어. 전세 가격도 같이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이주랑운의 총재 임기 전 금리로 돌아갈 확률이 커졌습니다. 이주랑운의 총재 임기 시작과 동시에 2.5%에서 1.25%까지 낮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내년까지 1.25%에서 다시 2.5%로 맞추려면 5차례 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됩니다. 현재 3차례 금리 인상만으로 금융위기 수준의 거래 급감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차례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차기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합니다. 자, 대출 많이 해줄 테니까 집 사라. 자, 그런데 정부가요, 대출 규제를 풀어서 대출 한도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회 동의도 필요 없이 바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로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대출 이자 부담을 낮아주기는 불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이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감당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급격하게 금리가 변화될 가능성이 1년 안에 크다는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년에 2014년 수준으로 금리가 돌아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가격은 크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조정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시고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 서적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대로 하는 것이 기회를 잡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목소리가 안 좋은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최대한 빠른 컨디션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